차례 한번 볼까? 차례. 페이지가 안 적혀 있다. 그냥 차례. 받았어요. 아, 찾았어? 그러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나와 있지. 시작은 1, 2단원을 공부해야 3단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건 없어. 1, 2단원을 배우지 않고도 3단원을 들어도 무방하네. 그러니까 1, 2단원은 연결이 되지만 3단원은 좀 더 단독으로 존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시작은 3단원부터 그리고 쭉 나갈 거야. 4단원까지 쭉. 그리고 한 2월달 정도의 중순 정도가 되면 1단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3월부터 책이 바뀌어. 하이탑으로. 그러면 그걸 갖고 내신 정리를 다시 또 1단원부터 하고. 그러니까 최근래 1단원, 2단원이 거의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니까 거기를 한 2달에 걸쳐서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단원을 하는 것보다 3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유전을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 2단원을 가고 3월달에 다시 1, 2단원을 반복하고 4월부터 문제풀이로 내신 대비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 어려워.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봅시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 요 단어. 자,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여. 근데 이걸 누가 조절을 해주느냐는 거야. 조절. 그 조절에 누가 신경계가 있어. 신경. 뉴런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뉴런. 신경. 이게 해. 그 다음에 뇌분비계. 얘네들이 조절을 해줘. 그래서 생명체는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여. 그래서 신경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뇌분비계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 뇌분비계는 호르몬이야. 신경과 호르몬으로 이걸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먼저 여기에는 신경계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날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뉴런이라고 부른다.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뉴런은 어떻게 생겼니? 얘도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봐봐.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앞쪽 부분,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불러. 신경세포의 본체가 여기 있는 핵이 있는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서 짧은 돌기가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뭇가지 모양이야. 가지돌기라고. 가지돌기. 이 가지돌기 하나가 길게 늘어져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졌어. 여기서부터 이 끝부분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이게 하나의 뉴런이죠. 세포는 전부 다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야. 기능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달라지거든.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기호로 바꿔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가지돌기야. 그래서 자극 수용 가서 어디서? 가지돌기에서. 그럼 그 받아들인 이 자극을 봐봐. 다른 애한테 넘겨주는 역할이 축색돌기 말단에서는 하거든. 그래서 이 축색돌기의 기능은 자극을 다른 애한테 넘겨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축삭돌기가 다른 애한테 넘겨줘.
그럼 신경세포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신경세포, 이 세포 자체의 생장이라든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핵이 분포하고 있는 신경세포체. 그래서 거기 그림에 가지돌기, 거기에 보면 핵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 그런데 거기 축삭돌기를 보니까 뭔가 그 소세지처럼 볼록볼록한 게 있지? 이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긴 거. 이렇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부르거든. 말려있대. 누가 말려있냐면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슈반 세포다. 그러면 이 큰 애도 세포니까 핵을 갖고 있어. 그럼 얘도 슈반 세포, 얘도 슈반 세포, 얘도 슈반 세포야. 그러면 슈반 세포면 핵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칠판에 있는 이 뉴런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OX, X.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위야. 뉴런. 그럼 체계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뉴런이야. 구분이 돼? 그러면 이 슈반 세포는 막이 길게 늘어져서 여기를 똘똘똘 감싸고 있는 모습이야. 그게 마리집이야. 자, 마리집은 슈반 세포의 막이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을 마리집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마리집으로 감싸여 있지 않은 여기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사람의 이름이야. 랑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대. 그래서 마리집, 랑비의 결절, 마리집, 랑비의 결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마리집은 얘 절연체다. 자,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절연체 안 통해. 아니 갑자기 전기가 왜 나왔냐면 봐봐.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뉴런 내부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전기 신호. 자극을 받으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거든. 그 전기 신호가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넘어갈 거 아니야. 그때 이 전기 신호는 이 마리지 부분은 전기 신호가 전달이 안 돼. 그럼 전기 신호는 어디서 관찰이 되냐면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해. 여기 마리지. 그럼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 랑비의 결절에서는. 이해되니? 슈방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져서 촉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마리집인데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있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전기 신호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면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추가가 돼야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럼 모든 뉴런이 전부 다 이렇게 생겼느냐라는 거야. 어떤 애는 마리집을 갖고 있는 뉴런도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마리집이 없는 뉴런도 있어. 촉삭돌기에 마리집이 있어? 그 마리집 신경이야. 마리집이 없어? 그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 여기 봐봐. 여기를 A라고 하는 지점, 여기를 B라고 하는 지점이야. 민마리집 신경도 A와 B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 A와 B 두 지점의 거리는 동일해. 자, 자극이 왔어. 그럼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전기 신호가 A에서부터 B에서 B까지 누가 빨리 전기 신호가 B에서 측정되게? 마리집, 윗마리집. 누가 여기에서 전기 신호가 빨리 측정되죠? 마리집? 왜 마리집이라고 들고 있어? 그냥 그렇게 생긴 것 같아? 잘 봐.
뭘 그린 건지 눈치채? 도미노 그린 거야. 자, 봐. 여기를 툭 넘어뜨려. 그럼 마지막에 있는 도미노 누가 먼저 넘어갈 것 같니? 위에 게 먼저. 두 번째 게 딱 넘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밀린다. 그럼 여기가 넘어가.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게 넘어가면 아니 세 번째 게 넘어가고 있지. 얘는 벌써 여기가 넘어가고 얘는 여기가 넘어가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조각들 얘가 빨리 넘어간다. 아하,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구분할 때 마리집 신경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른 누가 빠르니? 라고 물어봐. 그럼 일단 마리집이 빠른 거야. 그러면 똑같은 마리집이라면 똑같은 민마리집이라면 누가 빠를까? 이건 또 이렇게 고민해야 돼. 아, 축삭 지름, 축삭 돌기. 축삭 돌기 지름이 여기는 커, 여기는 작아. 그럼 축삭 돌기 지름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 지름이 이렇게 넓은 거고, 작다라는 얘기는 지름이 이렇게 좁은 거야. 누가 빠를 것 같니? 넓은 게 빨라, 좁은 게 빨라. 자, 전기 신호는 나트륨이라고 얘기하는 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 나트륨이 이동하는 이 통로가 넓은 게 빨리 이동할까, 좁은 게 빨리 이동할까? 좁은 거. 여긴 고속도로요. 여기는 국도고. 누가 빨리 걷어? 고속도로가 빨라.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이 이동하는 이 통로가 넓으면 나트륨이 이동할 때 저항을 적게 받는다고. 근데 폭이 좁잖아. 통로가 좁잖아. 저항을 많이 받아. 그래서 일단 마리집이 빨라. 똑같은 마리집, 똑같은 민마리집일 경우에는 뭘로 구분한다? 축삭 지름으로. 그래서 얘가 빠르다라는 거. 오케이. 일단 마리집의 유무를 찾아서 누가 빠른지 구분해야 되고, 똑같은 마리집과 똑같은 민마리집이라면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빠르다. 이렇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또까지. 이 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만약에 필기를 못했다면 선생님한테 공유해갖고 들어와서 다시 보기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필기에 막 신경 쓰려고 내용 설명을 놓치지 말라고. 오히려 필기를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 내용 설명만 잘 듣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속도가 빠르거나 저기 하면 충분히 멀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나는 좀 멀티가 잘 안 돼. 필기 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와서 그냥 나가버린다고. 나중에 적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필기를 하지 마. 그냥 수업을 들어. 나중에 다시 일로 들어와갖고 이거 찍어놓잖아 지금. 딱 멈추게 해갖고 필기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하나의 뉴런이고, 요거는 두 개의 뉴런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치자. 위쪽은 한 뉴런 내에서의 흥분의 이동을 전보라고 부르고, 두 뉴런 사이에서의 흥분은 전달이라고 부를 때,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누가 전기 신호가 빨리 도달할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빨리 도착할까?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빨리 도착할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게 빨라? 그냥 쭉 한 번에 가는 게 빨라? 한 번에 쭉 가는 게 빨라. 그래서 전도 속도가 전달보다 빨라요. 마리집이 빨라. 축삭의 지름이 넓은 게 큰 게 빨라.
한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빨라. 하나 더. 자, 똑같은 뉴런이야. 위쪽은 강한 자극을 줘. 아래쪽은 약한 자극을 줘. 그러니까 얘보다 약한 자극이야. 그러니까 화살표의 크기로 구분하면 돼. 얘는 강한 자극을 주고 얘는 약한 자극을 줄 때 누가 빨리 도달할까? 찍어봐. 강한 자극이 오냐 약한 자극이 오냐 누가 더 강한 자극이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그래. 이 실험을 좀 해야 되는데 한번 할래? 야,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은 반응을 하는데 속도는 똑같아. 왠지 강하게 맞으면 빨리 아플 것 같냐? 아니에요. 이 몽둥이를 켜고 맞는 거하고 주먹으로 켜고 맞는 거하고 몽둥이가 훨씬 더 아프겠지? 그럼 이 몽둥이의 자극이 강하니까 그럼 빨리 그러고 그보다 약한 자극을 주면 늦게 그러냐? 안 그래. 속도는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내 뒤에서 지금 등에 강한 자극이 오는 건지 약한 자극이 오는 건지 그럼 나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게 뭐냐면 활동 전이의 빈도로 판단해. 저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그랬지. 그 전기 신호의 발생이 많아. 전기 신호의 발생이 적어.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자극이 생기는. 속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 크기. 요 크기는 뭐냐면 이 활동 전이라고 하는 크기야. 이 크기 또한 똑같아. 동일해. 강한 자극이면 이 폭이 더 올라가고 약한 자극이면 폭이 더 내려가. 이런 거 없어. 이 폭은 똑같아. 속도 똑같아. 어떻게 판단해? 빈도로 판단해. 빈도가 많으면 강한 자극, 적으면 약한 자극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야. 지금 네 가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말이집, 민말이집 중에 말이집 똑같은 뉴런의 종류라면 축삭의 지름이 큰 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전도가 빨라. 자극이 생기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야. 그래, 넘겨볼래? 65쪽. 65쪽 15번.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겠네. 그 다음 A는 B. 그치, A, B가 똑같겠지. 그치, A, B. 그 다음에 D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에 따라서 말이집과 민말이집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흥분의 전도 속도가 누구가 빠른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다. 이번에는 뉴런의 구조가 아닌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자. 기능. 뉴런을 기능에 따라서 해봐. 뭘 그린 거냐면 여기는 중추신경계. 혹시 중추신경계가 뭔지 아는 사람이니?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 또는 척수를 중추신경계래. 신경이 밀집되어 있거든. 여기는 감각기관이고 여기는 운동기관이야.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운동기관은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이지. 자, 얘가 눈이야. 야구공이 날아온다. 그럼 눈에서 야구공 날아오는 걸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쫓아가서 그 잡아. 쫓아가서 잡으라고 하는 건 누가 명령을 내린 건 줄 알아? 얘가 내린 거야, 뇌가. 야, 근데 뇌는 야구공이 날아오는지 뭐가 날아오는지 뭐 어떻게 알고 쫓아가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뇌에는 감각기관이 있니? 없잖아.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얘가 정보를 갖다 주니까 알지. 무슨 얘기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해주는 뉴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뇌는 야구공이 날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중심성 뉴런이 하는 거야. 이게 옛날 말로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이야. 그러니까 뇌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뇌가 쫓아가서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운동기관에서 반응이 쫓아가서 잡는 반응이 일어났겠지. 그럼 얘가 내린 명령을 얘한테 갖다 주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쫓아가서 공을 잡는 거예요. 중추신경에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해주는 뉴런, 이게 원심성 뉴런이야. 이걸 다른 말로 운동 뉴런이야. 그러니까 운동 뉴런이 중추신경계에서 운동기관까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고,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갖다주는 뉴런이야.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서는 쫓아가서 잡어라고 하는 명령을 연한 뉴런이라고 하는 애는 내리는 거야. 그래서 뇌와 척수는 연한 뉴런으로 되어 있어. 자, 뇌로 갖다 줬어. 그럼 정보를 막 수집을 해. 종합해. 판단해. 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어! 그럼 쫓아가서 잡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를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자극이 오면 감각기관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구심성 뉴런이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면 중추신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연합뉴런에서 판단이 되고 연합뉴런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까지 원심성 뉴런이 운동기관한테 갖다 주는 거라고. 또 거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돼?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가.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가. 그러면 그 무릎을 들어올린 명령은 누가 내린 거야? 걔는 척수가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연합뉴런 명령의 주체가 뇌가 되느냐 또는 척수가 되느냐. 방금 이거 자극이 즉 야구공이 날라와서 쫓아가서 잡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의식적 반응이야. 그거는 대뇌가 반응이야. 근데 무릎을 치면 무릎이 올라가. 그건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구심성이란 연합이란 원심성이란 이렇게 전달해. 의식적인 아니면 이거는 반사에 의한 반응이다라는 얘기. 이게 지금 기능에 따른 뉴런들의 구분이야. 그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자, 근데 생긴 게 좀 반대됐다. 봐봐. 구심성 뉴런은 신경 세포체가 축사골 밑에 중간에 있어. 그지 않냐? 응. 그래서 얘를 구심성 뉴런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 이게 구심성 뉴런이야. 딱 봐도 이거 구심성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자극이 왼쪽에도 들어와 오른쪽에도 들어와? 자극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몰라. 이거 하나만 놓고는 몰라. 누구를 연결시켜 놔야 되냐면 연합미러를 연결시켜 놔야 돼. 그래서 연합미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그럼 자극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말이 집이야? 말이 집. 말이지.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모식화할 때에는 말이 집을 그리지는 않아. 이렇게 생긴 건 감각, 구심성 유런.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건 원심성 유런, 아니 연합 유런. 그 다음에 얘 명령을 얘한테 갖다 주면은 다른 애들보다 신경 세포체가 커. 이게 좀 커. 얘하고 얘 신경 세포체가 얘가 좀 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축사리 길이가 길어. 다른 애보다. 그리고 얘 말이 집이야. 얘도 말이 집이야. 얘도 말이 집.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모식도에서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딱 주고 봐봐. 흥분의 이동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이거 감각유런이고 구심성 유런. 이거 연합유런. 이거 원심성 유런이니까 자극은 일로 들어오는구만.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구심성 유런, 감각유런은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 원심성 유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 종합 판단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연합유런이래요. 연합유런이 축삭 돌기가 짧아. 그리고 얘는 민마이집이야. 그 책에 그림 봐봐. 맨 아래 그림 봐봐. 연합유런. 그러네. 축삭 돌기가 좀 짧아. 그럼 마리집이 없네. 걔는 민마리집이야. 자, 왜 이걸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이걸 왜 원심성 뉴런이라고 했을까? 정보의 전달 방향에 따라서 나는 거야. 이렇게 실에다가 공을 매달아 놓고 얘를 뱅글뱅글 돌리면 이 중심을 향해 바깥쪽을 향해 작용하는 힘을, 중심을 향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이 실을 따라서 힘이 중심 쪽으로 향해. 이게 구심력. 바깥쪽으로 튕겨나려고 하는 건 이게 원심력. 그럼 구심력은 정보의 전달 방향이 중심 쪽이잖아. 감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중심 부분으로 전달해 준다고. 그래서 구심성 유런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라고. 얘는 명령이 바깥 방향으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원심성 유런이라고 운동 유런을 이름을 바꾼 거야. 그렇게 구분하면 돼. 학교에서 감각유런이라고 가르쳐줄 수도 있고 운동유런이라도 가르쳐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랑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60페이지에는 유런의 일반적인 구조의 모습, 그리고 각 구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유런의 종류, 말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고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았다. 오케이. 질문. 쉽지? 그게 쉬워.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그럴 때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잘 이해하고 해. 자, 61페이지 흥분의 전도와 전달의 이거 전도 과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전달 과정을 또 나중에 배우고. 배워봐. 이렇게. 축삭 돌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이해되니? 요거는 뉴런인 세포막이야.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는 안쪽이야. 바깥쪽에는 누가 많이 있냐면 나트륨이 굉장히 많아. 안쪽에는 나트륨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은 세포 안보다 바깥쪽이 훨씬 더 농도가 높아. 대신 안쪽은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굉장히 많고 바깥쪽은 칼륨이라고 하는 이온이 굉장히 적어. 그럼 양쪽에 플러스 이온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바깥쪽에는 음이온도 있어. 안쪽에도 음이온이 있는데 얘는 봐봐.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지? 단백질. 단백질이 몇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알아?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야. 20종류를 20개씩 붙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총 단백질의 가지수는 엄청나게 많아. 22, 20승가지야. 근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여기만 다르게 생겼어. 근데 여기를 우리는 곁사슬이라고 부르거든. 이 곁사슬에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고 여기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어. 그러면 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결합된 단백질은 전체의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붙으면 그 전체 단백질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단백질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안쪽에 굉장히 많아. 봐. 안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바깥쪽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밖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이온이 훨씬 더 많아. 안쪽은 플러스 이온보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 막을 경계로 밖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아래쪽은 생략. 이래서 막을 경계로 밖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로 극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분극. 극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야. 분극 상태. 그럼 이 안쪽과 바깥쪽이 전압차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기계로 딱 측정을 해본다고. 6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 막전이 측정하는 그림 하나 있지. 그게 오실로스코프라고 얘기하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안쪽, 바깥쪽 탁 찍어서 그럼 안쪽과 바깥쪽의 막전이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걸 기계로 측정해 봤더니 분극 상태일 때에는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된대.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뉴런은 놀고 있는 뉴런이야. 저 무슨 얘기냐? 휴지전이라고 하죠. 휴지전이. 휴식 상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으로 측정이 돼요.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의 막전이 값이야. 휴식 상태, 휴지전이. 자, 이러고 있는 뉴런에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다. 자, 역치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니? 역치. 구역을 나누는 값을 역치라 그래. 무슨 구역을 나누는 값이냐면 반응을 하는 쪽과 반응을 하지 않는 경계값이야. 자, 이 뉴런에게 내가 지금 자극을 줘볼 거야. 그럼 이 뉴런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그래프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쪽이 반응의 크기고 이쪽은 자극의 색이야. 자, 1 반응 안 해. 2
이 뉴런으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생기지. 1이라고 하는 자극이 생기는 이 뉴런으로 하여금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자극이 생기지. 그러면 이 2라고 얘기하는 거, 이 뉴런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생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역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 생길 것이야. 그게 역치야. 그럼 역치는 얼마니? 2지. 잘 봐. 1.5는 모르지. 1은 반응 안 했어. 2는 했어. 1.5는 몰라. 그럼 정확한 역치값은 1보다는 클 것이며 2가 될 수도 있지만 2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안 해봤잖아. 1.5 자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5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근데 안 해본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처음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우리는 역치라고 얘기해. 그럼 저기 놀고 있는 뉴런에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는 얘기는 여기 이쪽이 자극을 줬다라는 거지. 그럼 역치 때 반응을 보였으면 당연히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경계값이야. 반응을 하지 않는 쪽과 반응을 하는 쪽의 경계값, 그걸 역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고 하는 뜻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을 주었구나라는 뜻이야. 누가 내 등 뒤에서 손가락으로 나를 툭 쳤어. 그 내가 돌아보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뒷사람이 툭 친 자극은 역치 미만의 자극이야. 근데 툭 쳤어. 돌아봤어. 그럼 이 툭 친 자극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 판단이 돼서 돌아보는 반응이 일어난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뉴런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세기를 줬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 그랬더니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안쪽이 플러스가 돼버리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분극이 뒤집어져. 이걸 탈분극이라고 불러요. 분극 상태가 이탈이 돼버렸다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더니 갑자기 탈분극이 돼버렸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과 바깥쪽, 여기도 안쪽과 바깥쪽, 이때 탈분극일 때 안쪽과 바깥쪽의 막전을 재봤더니 플러스 35mV로 측정되는데, 그럼 휴지 상태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전압이 쭉 막전이가 올라갔어? 105만큼이 올라갔지. 그 105만큼의 전이 차를 가지고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야. 즉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럼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면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러고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여기 뒤집어진다고 그랬지. 근데 좀 시간이 또 지나잖아? 그러면 다시 밖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분극 상태로 되돌아가. 이걸 재분극이라. 분극이었을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탈분극이 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부분은 다시 원래 상태인 분극으로 되돌아가는 재분극이라는 거예요. 그럼 재분극일 때 또 안쪽과 바깥쪽의 막재는 차를 측정해 보면 그것도 마이너스 70ml로 측정해 보면 그럼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라는 뜻이야. 자극을 받기 이전 상태. 그러면 도대체 탈분극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재분극은 이 또 어떻게 일어난 거냐고.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자, 어떻게 탈분석이 됐느냐? 요거야. 막에는 어떤 단백질 통로가 있냐면 나트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막에 존재하고 있어. 이 닫혀 있었던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얘가 열려.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린다. 야,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은 안쪽이 많어, 바깥쪽이 많어? 바깥쪽이 많지. 그러면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그래,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쑥 이동을 해버린다. 그리고 얘가 닫히는 거야. 그러면 이 막을 경계로 말이야, 순간 밖에서 플러스가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안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가 순간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안쪽이 플러스로 순간 뒤집어지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순간 플러스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탈분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해되냐? 자, 그러면 여기는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 이해되지? 자, 여기서 문제. 탈분극 상황이야. 탈분극일 때 나트륨의 농도가 어디가 높니? 라고 물어보자. 그럼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니까 안쪽이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나트륨은 밖이 많아. 이게 순간 열리고 닫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나트륨은 밖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순간 싹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을 경계로 해서만 막자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나트륨이 뭐 안쪽이 많다 그럼 다 틀린 목이야. 무조건 나트륨은 밖이 많아. 잘 봐. 그 탈분이 됐어. 나트륨이 순간적으로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재분극으로 돌아갔다고? 그럼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이 바깥으로 쑥 나가면 막을 경계로 안쪽에서는 플러스를 뺏겼고 바깥 플러스를 얻었으니까 다시 재분극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분극으로. 이해되니? 근데 얘를 내보낼 수 있겠냐? 야, 얘는 열리지도 않아. 나트륨통이 열리지도 않아. 야, 열린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 밖에 나트륨 많잖아. 들어오면 들어오지 절대로 못 나가.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원리가 이게 바로 확산이야. 확산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지. 맞죠?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질이 이동을 하는 현상이다. 상추는 뭐니? 상추는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야. 설탕물. 설탕은 뭐고 물은 뭐니? 설탕은 녹는 애지 용질. 물은 녹이는 애지 용매. 이해됐어? 잘 봐.
용질의 입장에서 생각해. 용질의 입장이야. 농도가 높은 건 용질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지. 그럼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용질은 적은 거란 얘기지. 그럼 용질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여. 그게 확산이야. 이해됐어? 산투. 자, 용매의 입장에 용매의 입장이다.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용매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지. 물이 많다라는 거잖아. 묽은 거잖아.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용매가 적은 거야. 그리고 용매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여. 그러니까 삼투의 별명이 뭔 줄 알아? 삼투의 별명. 내가 다 해줬잖아. 그래서 삼투의 별명이 뭐냐고.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이는 게 확산이야? 용매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이는 건 삼투야? 그럼 용질이든 용매든 둘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잖아. 그럼 삼투의 별명은? 물의 확산이야. 용질이든 용매든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요. 이해되니? 잘 기억해. 그냥 다 용매든 용질이든 그냥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아니야. 확산이나 삼투랑 똑같은 거야. 용매 입장, 용질의 입장이다. 이러한 물질의 이동을 수동수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수동수송의 원리는 농도, 기울기에 의해 일어나는 거야.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용매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고. 이렇게 확산과 삼투는 물질이 용질이 이동할 때, 용매가 이동할 때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수동수송의 특징이야. 이거 확산 배웠지? 네. 기체교환. 공기고리범에 들어와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거나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 움직이는 거, 그게 전부 다 확산들이라는 거야. 수동수송. 이제 까먹지 마. 용질도 용매도 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 수동수송 말고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 능동수송. 얘는 뭐냐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을 해. 이게 말이 돼? 야이씨, 농도가 높은 데서 많이 간다며, 용질은. 근데 어떻게 낮은 데서 많은 데로 가? 이게 에너지를 쓰면 돼. 능동수송의 특징은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또는 역행하여 일어나는 거야. 역행하여. 거꾸로 가. 에너지를 소모하면 이게 가능해. 그래서 이거에 대표할 수 있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고, 확산의 대표가 저기 나왔던 나트륨 통로야. 또 나올 거야. 칼륨 통로.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건 확산이야.
탈분극일 때 나트륨은 그래도 밖이 많아. 재분극은 나트륨을 빼내서 재분극이 되는 게 아니야. 못 빼, 얘는 절대로. 근데 어떻게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가 됐지? 다른 플러스를 빼버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막에는 누구 도 있는 거냐면 칼륨 통로도 있는 거야. 칼륨 통로. 자, 봐. 나트륨 통로 안 열려. 그러니까 나트륨을 빼내서 분극을 되돌아갈 수가 없어. 대신 칼륨 통로라고 하는 걸 열어. 그럼 칼륨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훨씬 많지. 그럼 이 통로가 열리면 안에 있던 칼륨이 쑥 나가겠지. 그래서 닫히면 막을 경계로 안쪽은 그래서 플러스를 뺏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밖은 칼륨 플러스를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분극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지만 재분극은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재분극이야? 칼륨의 농도야? 칼륨은 어디가 많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안쪽이 많다라는 거야. 지가 나가봤자 얼마 나왔겠어? 순간 열리고 닫히는 건데. 말도 이해돼? 그래서 칼륨을 대신 빼내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 확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칼륨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내보내잖아. 그럼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원리 또한 뭐다? 확산이라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이온의 이동이야. 에너지 안 들어. 이 능동수송만 들어. 능동수송. 어렵지. 이게 한 번 듣고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한 두세 번 들으면 그때서 이해가 되는 학생들이 많아. 고3 원년과들도 여기가 어려워해. 그래서 변별력을 든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흥분의 정도 파트에서. 아마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1학기 잘하는 중간인데 늦어도 1학기 기말고사면 여기가 시험 파트가 들어가요. 좋아.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는 거 아주 바람직해. 아, 좋아. 괜찮아. 뭐 어때? 어차피 지우면 끝나는 건데 남겨놔야지. 나중에 또 들여다볼 거야. 아주 바람직한 거야. 옛날에는 전화기가 어딨어. 수업하면 그거 들으면서 막 정리하고 들으면서 필기하고 머리띠가 안 되는 애들은 어떡할 거냐고. 세상 좋아진 거지. 이거 이해되냐? 분극이었다가 갑자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니까 탈분극이 돼버려. 시간이 지났더니 다시 재분극으로 되돌아가. 아, 이렇게 해서 탈분극이 된 거고 이렇게 하고 재분극이 일어난 거구나. 이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계속 나간다? 자, 얘를 빼냈어. 오케이. 그래서 밖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분극으로 되돌아갔지. 자, 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탈분극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분극이 됐지.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탈분극됐다가 다시 재분극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겠지. 이해되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는데 활동량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아tom이 들어와갖고 활동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는데 왜 활동전류가 발생하지 않지? 활동전류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밖에 있던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발생한다며. 아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들어와서 활동열이 발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이동을 안 하니까 활동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왜 나트륨 왜 안 가? 농도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 나트륨 어디 많았어? 밖에 많았지. 탈륨 속 나트륨이 들어오지. 근데 나트륨이 나가서 제공국이 돼? 칼륨이 나가잖아. 이걸 그대로 놔둬봐. 또 왔어? 그럼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가. 또 왔어? 나트륨 들어오고 칼륨 나가다 보면 안쪽과 바깥쪽의 나트륨 농도가 똑같아져 버리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농도가 똑같은데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활동열이 발생하지 않지. 반응을 못하지. 죽어. 이해되냐? 질문이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죽을 때까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활동결의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돼. 자, 여기. 나트륨이 들어와서 탈분국이 됐고 대신 칼륨을 빼내갖고 제분국으로 되돌아갔지. 근데 이온은 나트륨은 어디가 많았어? 밖에. 칼륨은 안쪽이 많았지. 이온들 또한 원래 위치로 되돌려줘야 돼. 그래야 나트륨의 농도 비율비를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를 나타나게 해야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밖에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고 활동전해가 발생이 돼갖고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얘? 안쪽이 적잖아. 나트륨은 밖에 많잖아. 어떻게 적은 데도 많은 데로 보내? 나트륨 칼륨 펌프 있었지. 마개는 잘 들어. 네모 표시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도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온을 재배치시켜주는 거야. 그 원리가 능동수송이야. 자, 아까 능동수송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라 그랬는데 용질이 적은 데서 용질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래. 봐봐. 펌프가 에너지를 쓰는 거야. 에너지를 써서 안쪽에 나트륨을 내보내는 거야. 바깥쪽에 칼륨을 안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통로는 봐. 통로는 이게 통로야. 나트륨 통로 연료 닫히고 칼륨 통로 연료 닫히고 펌프는 이거야. 나트륨이 여기 이게 지금 펌프야. 안쪽에 나트륨이 탁탁탁 세 개가 붙어. 그럼 얘가 이렇게 열려. 이렇게 돼 있다가 나트륨이 세 개가 붙고 이렇게 열린다고. 그럼 나트륨이 떨어져. 그럼 그 떨어진 자리에 칼륨이 가서 탁탁 붙어. 그럼 이렇게 돼. 그럼 칼륨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건 통로고 이건 펌프고. 체크 알겠어? 그러니까 칼륨을 빼내서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을 재배치시켜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방향이 반대지. 그게 능동수송이야. 그러면 처음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려지는 거야. 나트륨은 밖이만 고 칼륨은 안쪽이만 분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활동열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펌프가 항상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식 상태의 뉴런이 자극을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 자극을 받으려면 또 원래대로 다 원위치가 되어야지만 또 그 다음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지. 됐어? 아직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거기 6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극의 세기와 실무율이라는 내용이 있지. 약한 자극은 3번 발생했는데 강한 자극은 그래. 그럼 아까 강한 자극하고 약한 자극은 속도는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지? 근데 어떻게 판단한다? 빈도로 판단한다. 약한 건 3번, 강한 건 5번. 그 크기 어떠니? 크기. 마이너스 70부터 35까지, 70부터 35까지 똑같이. 그 크기 똑같아. 그게 그 얘기야. 이해됐어? 좀만 쉬었다가 그래프부터 해서 또쭉 한번 또 설명을 하자. 잠깐 쉬면 이거를 스탑. 얘 왜 저쪽으로 안 갔어? 흔들렸네. 큰일 났다. 망했네. 망했네. 어디. 이거 누가 건드렸지? 참. 어떻게 뭐 따로 설명해 줘야지 뭐. 이거 어떻게 끄지? 이걸로